한 아버지가 아들의 학교 체육대회 출발선에 섰습니다. 주변에는 자신보다 훨씬 크고 체격 좋은 미국인 아버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 아시안도 참가하네. 저런 몸으로 어떻게 뛰겠어?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8살 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뛰지 마세요. 다들 웃을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한 번의 달리기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고 8살 아들 지훈이와 간호사인 아내 수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캘리포니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예상치 못한 일들이 겹치면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던 중 아들의 학교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저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은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들 지훈이의 학교 체육대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날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적 같은 순간을 이해하려면 먼저 강민의 가족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아야 할 거예요. 강민의 가족은 원래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했어요. 연봉도 넉넉했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었죠. 아내 수지는 지역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둘 다 한국계 미국인 2세였고 영어도 완벽했어요. 8살 아들 지훈이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모든 게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강민의 회사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15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강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인사부에서 온 차가운 통보를 받았죠. 죄송합니다, 강민 씨.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 순간 강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곧 다른 일자리를 찾을 거야. 강민은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몇 달간의 구직 활동은 계속 실패로 끝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회사가 채용을 중단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저축했던 돈도 점점 줄어들었죠. 수진도 병원에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집 앞에 쌓이는 청구서들을 보며 강민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어느 날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도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아빠가 새로운 직장을 찾으면 괜찮아질 거야. 강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중소 IT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지만 급여는 이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텍사스로 이사를 가야 해. 강민이 가족회의를 열었을 때 지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친구들과 헤어져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야. 수진이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2021년 여름 강민의 가족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텍사스로 떠났습니다.
오스틴 외곽의 작은 도시 시더파크에 정착했어요. 이곳은 부유한 중산층 가정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가족은 경제적 여건상 가장 저렴한 아파트 단지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새 집은 이전 집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지훈이는 처음 며칠 계속 울었어요.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이의 눈물을 보며 강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간호사 면허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몇 달간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가게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당신 혼자 벌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승진할 수 있을 거야. 강민은 아내를 달랬지만 솔직히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9월이 되어 지훈이는 윌슨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이 학교는 시더파크에서도 명문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어요. 첫 주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 새 친구 2명이랑 놀았어요. 지훈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강민과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새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지훈이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학교 이야기를 즐겨하던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숙제도 대충대충 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학교 어땠어? 수진이 물어봐도 아이는 그냥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그냥 그래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예전처럼 제잘거리지 않았어요. 특히 체육대회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확연히 어두워졌습니다. 강민은 처음에는 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지훈아, 체육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어? 그 순간 지훈이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빠, 저 체육대회 안 갈래요. 강민과 수지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평소 학교 행사를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이상했어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애들이 저보고 가난한 아파트 아이라고 놀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체육대회에서 좋은 운동화도 없고 비싼 운동복도 없다고 비웃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팀을 나눌 때도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억지로 넣어줬는데 다들 싫어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아,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위해 이사를 결정했는데 아이가 이런 차별을 겪고 있었다니. 강민은 자신을 탓하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특히 잭슨이 제일 심해요. 지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걔 아빠는 의사라고 자랑하면서 저보고 아파트 촌놈이라고 놀려요. 잭슨이 말하길 가난한 애들은 운동도 못한다고 매일 놀려요. 강민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마. 강민이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면 돼. 하지만 정말 그래요, 아빠.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좋은 운동화도 없고 비싼 운동복도 없어요. 체육대회 가면 다 놀릴 거예요. 그 순간 강민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이런 상처를 받고 있다니.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그날 밤 지훈이가 잠든 후 강민은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학교에 찾아가 상담해 볼까요? 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상담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체육대회에 내가 참가할게. 강민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달리기 경주가 있다고 했잖아. 당신이요? 수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하지만 그 부유한 아버지들은 다 크고 체격도 좋을 텐데. 걱정 마. 강민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학 때 육상부였다는 거 잊었어? 수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맞아요. 강민은 대학교 때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실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할 수 있겠어요? 해야 해. 강민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 순간 강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이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편견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과연 15년의 공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훈이는 아버지의 결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음 날 아침 강민은 지훈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체육대회 달리기 경주에 나가려고 하는데 너도 참가해 볼래? 함께하면 어떨까? 지훈이는 시리얼을 먹던 손을 멈췄어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아빠 달리기 경주가 있다고 했잖아. 강민이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싫어요. 아빠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강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다른 아빠들이 아빠를 보고 웃을까 봐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들 너무 크고, 그리고 아이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 말이 강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부유한 아버지들 사이에서 조롱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학교에서 받았던 상처가 컸던 거겠죠. 지훈아, 아빠는 괜찮아. 강민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빠도 비웃음 당할 거예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어요. 저처럼. 그 순간 강민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훈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체육대회 참가를 거부했고 강민의 참가에도 반대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의 운동복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뭐야?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냥 넘어졌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넘어진 거야? 강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지훈이 방으로 갔어요. 지훈아, 아빠와 이야기 좀 하자. 침대에 앉은 지훈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아빠는 내 편이야. 강민이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할 수 있어. 한참의 침묵 후에 지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잭슨이 저를 밀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저를 일부러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가난한 애들은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강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이 앞에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못 봤대요. 잭슨이 일부러 선생님이 안 보는 곳에서 했거든요. 지훈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다 웃었어요. 저보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강민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아빠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빠는 잘못 없어요. 지훈이가 아빠 품에서 말했어요. 그냥 제가 정말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지훈아. 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 다만 지금 조금 어려울 뿐이야. 그리고 그게 내 잘못은 절대 아니야. 다음 주가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더욱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에 자주 깨서 울기도 했어요.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강민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해야겠어. 그래요. 선생님이라도 알아야 해요. 수진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더 놀림받을 거예요.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잭슨이 더 화낼 거예요. 아빠가 고자질했다고. 강민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른이 개입하면 아이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체육대회에 아빠가 나가는 거예요. 강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가 직접 보여줄게. 우리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걸. 지훈이는 여전히 반대했어요. 아빠, 정말 위험해요. 아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잭슨 아빠는 의사예요. 키도 엄청 크고요. 다른 아빠들도 다 운동선수 같아요. 괜찮아. 강민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옛날에 운동했잖아. 하지만 그건 너무 옛날 일이에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아빠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 말에 강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 말이 맞았거든요. 35세인 자신이 과연 15년 전의 실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훈아, 아빠를 믿어보렴. 강민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 그날부터 강민은 비밀리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0m도 제대로 뛸 수 없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맞나? 강민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의 그 감각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스타트 자세도 다시 연습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지. 강민이 혼자 중얼거리며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체육대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강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언제 거짓말했니? 하지만 솔직히 강민도 긴장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훈이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아이가 더 큰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체육대회 전날 밤 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진이 남편을 격려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 고마워. 강민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체육대회 당일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강민은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15년 된 낡은 운동복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지훈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빠, 저 아파요.
아이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말했습니다. 어디가 아픈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배가 아파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은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정말 아픈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는 거라는 걸. 지훈아, 아빠와 함께 가자. 강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 결국 지훈이는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세 식구는 함께 차에 탔습니다. 강민의 10년 된 중고 현대차는 엔진 소리가 좀 시끄러웠어요. 학교로 가는 길에 지훈이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강민이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즐기는 거야. 아빠, 정말 달릴 거예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약속했잖아.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아빠들은 너무 크고 운동선수처럼 보여요. 강민은 아이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솔직히 자신도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말했잖아. 강민이 차를 세우고 뒤돌아봤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중요한 건 여기야. 강민이 가슴을 가리켰어요. 학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강민은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BMW, 벤츠, 테슬라, 포르쉐까지 고급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그 사이에 자신의 낡은 현대차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빠, 지훈이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괜찮아. 강민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차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하지만 강민의 마음 한편에도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과연 자신이 이 부유한 아버지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15년의 공백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운동장은 이미 학부모와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음악,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강민의 뒤에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저기 잭슨이 있어.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라본 방향에는 키가 큰 금발 소년이 친구들과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듯한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잭슨의 아버지 스티브인 듯 했어요. 와, 저 사람이 잭슨 아빠구나. 강민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거의 190cm에 가까운 키에 운동선수 같은 몸매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미국인 아버지들도 모두 비슷한 체격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강민이 얼마나 작아 보일지 상상이 됐습니다. 아빠, 지훈이가 강민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그냥 집에 가요. 강민은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솔직히 자신도 약간 주눅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키가 작아 놀림받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순간들도 함께 떠올랐죠. 괜찮아, 지훈아. 강민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야.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민은 지훈이와 함께 관중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계속 불안해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히 잭슨과 그 친구들이 이쪽을 쳐다볼 때마다 더욱 움츠러들었죠. 저봐, 우리를 보고 웃고 있어.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제로 잭슨과 친구들은 그들 쪽을 가리키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강민의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가 이런 상황을 매일 겪고 있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들의 달리기 경주 시간이 다가왔어요. 자,
이제 아버지들의 100m 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하실 아버님들은 출발선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강민은 일어섰지만 지훈이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아빠, 제발 하지 마세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강민이 다시 물었어요. 다들 아빠 보고 웃을 거예요. 너무.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민은 그 말을 이해했어요. 아이는 자신이 창피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아빠를 믿어봐. 강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민은 출발선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지훈이는 수진 옆에 붙어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출발선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다른 아버지들은 모두 강민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부분이 185cm가 넘어 보였고 체격도 좋았어요. 강민이 줄에 서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시안도 참가하네. 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게 그 우는 아시안 꼬마 아빠인가 보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강민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이야기했어요. 지훈이를 언급하는 말에 화가 났지만 강민은 참기로 했습니다. 이제 실력으로 보여줄 때였으니까요. 잭슨의 아버지로 보이는 큰 체격의 남자가 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의 190cm에 가까운 키에 마치 미식 축구 선수 같은 체격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스티브라고 합니다. 잭슨 아빠예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은 악수를 했지만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이 완전히 파묻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 아빠입니다. 아, 그 한국 아이 아버지시군요. 스티브의 눈빛에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으시네요. 이 경주에 참가하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강민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스티브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여기 아버지들은 다 운동 경력이 있거든요. 저도 대학에서 미식 축구를 했고 마이클은 수영 선수였죠. 당신같이 작은 분들에겐 좀 벅찰 수 있어요. 다른 아버지들이 그 말을 듣고 키득거렸습니다. 강민은 대답하지 않고 출발 자세를 준비했어요. 대학 시절 육상부에서 배운 기술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왔습니다. 와, 저 자세 좀 봐.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프로 같은데. 에이, 그냥 흉내내는 거겠지. 스티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출발하면 바로 쓰러질걸. 그들의 비웃음은 계속됐고 주변의 학부모들도 이 상황을 재미있게 지켜보는 듯 했어요. 강민은 관중석을 돌아봤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고 몇몇 아이들은 그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어요. 갑자기 지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발선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수진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훈이는 숨을 헐떡이며 강민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빠, 제발 하지 마세요. 지훈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다들 아빠를 보고 웃을 거예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어요. 스티브가 자기 아들에게 윙크하며 웃었습니다. 잭슨은 친구들과 함께 키득거리며 그들을 가리켰어요. 저 오빠 아빠도 겁먹었대. 잭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저런 몸으로 어떻게 뛰겠어? 다른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강민은 지훈이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괜찮아. 아빠를 믿어봐. 하지만 아빠. 지훈이가 울먹였어요. 모든 일은 겉모습대로 결정되지 않아. 강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거야. 지훈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이 등을 토닥이자 아이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민은 다시 출발 자세를 취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100m 앞에 결승선만 바라봤습니다.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은 마지막으로 지훈이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이제는 자리에 앉아 자신을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출발. 총소리와 함께 강민은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대학 시절 육상 경기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자신은 늘 과소평가받았지만 결과는 항상 달랐습니다. 작은 체구가 오히려 폭발적인 스타트에 유리했거든요. 출발. 심판이 다시 외쳤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출발 자세를 취했어요. 강민의 옆에 있던 스티브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강민을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강민은 대답하지 않고 출발 신호에 집중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오직 달리기에만 몰입했어요. 15년 전 전국대회에서 뛰던 그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중석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뛰지 마요. 지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차별과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순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다시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이 당신 망신당할까봐 걱정하나 보네요. 그 말에 주변 아버지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서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잭슨과 그 친구들이 지훈이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강민은 아이를 향해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를 믿어.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눈빛에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출발. 총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강민의 머릿속에는 지훈이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차별받던 아이, 체육대회를 거부하던 아이, 그리고 자신이 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하던 아이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강민에게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주변의 비웃음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아이에게 자부심을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탕! 총소리와 함께 강민은 번개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몸 안의 모든 감각이 깨어났어요. 15년 전 전국대회에서 뛰었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작은 체구가 마치 용수철처럼 튕겨나갔고 첫 스타트부터 다른 참가자들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폭발적인 순발력은 강민에게 늘 장점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죠. 강민의 옆에 있던 스티브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강민은 그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잭슨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렸어요. 트랙을 가로지르며 강민은 점점 더 속도를 높였습니다. 짧은 다리가 빠르게 움직였고 팔은 리듬감 있게 몸을 밀어냈어요. 대학 시절 수천 번 연습했던 그 폼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쩌면 몸은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와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랙의 절반을 지났을 때 강민은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스티브와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몇 미터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누군가의 숨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중석의 함성이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놀라움이었지만 이제는 응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지훈이 아빠 화이팅! 그 소리에 강민은 더욱 힘을 냈습니다. 이제 결승선이 눈앞에 보였어요. 강민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속도를 올렸습니다. 15년 전 전국대회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순간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의 뒤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다른 참가자들은 이제 마지막 직선 코스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우승입니다. 사회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강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훈이의 표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잭슨과 그 친구들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강민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스티브를 비롯한 미국인 아버지들은 헐떡이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비웃음 대신 놀라움과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특히 스티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혹시 전문 선수였나요? 그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강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에서 육상부였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기억이 났네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운동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모두가 강민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난한 아파트 아빠가 아니라 놀라운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서 있는데 관중석에서 지훈이가 달려왔어요. 아이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아이의 얼굴에 번져 있었어요. 아빠, 지훈이가 강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렸어요? 잭슨 아빠보다도 훨씬 빨랐어요. 강민은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아빠가 말했잖아.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때 다른 참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강민을 무시했던 그들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스티브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대학 육상부셨다고요? 어느 학교에서요? 한국대학이라 아마 모르실 겁니다. 강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스티브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강민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그 큰 손이 강민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등한 관계로 악수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다른 아버지들도 차례로 다가와 축하와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제 존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겉모습만으로 강민을 판단했던 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믿기 힘들어요. 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단거리 선수였는데 당신의 스타트는 정말 프로 같았어요. 연습이죠. 강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어요. 와, 정말 놀라운 달리기였습니다.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강민은 약간 당황했지만 지훈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기에 동의했습니다.
사회자는 운동장 전체에 강민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마이크를 건넸어요. 오늘 정말 놀라운 달리기를 보여주셨는데 비결이 뭔가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강민은 잠시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이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강민이 천천히 말했어요. 다만 외모나 경제적 배경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힘과 노력이니까요. 그 말에 운동장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강민의 말에 공감했나 봐요. 지훈이는 강민의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강민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으로 미국 학교에서 강민의 가족은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방식으로요. 지훈이는 계속 강민의 옆에서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저한테 아빠 얘기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느꼈어요. 아이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뛰었던 그 100m가 이제 지훈이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체육대회의 모든 종목을 마치고 이제 우승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달리기 부문은 마지막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경기였던 아버지 달리기 부문 우승자는 교장 선생님이 잠시 멈추었다가 활짝 웃으며 계속했어요. 지훈이 아빠 강민 씨입니다. 운동장이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은 지훈이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아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강민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달리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대회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이크를 받아든 강민은 잠시 말을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영어로 긴 스피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를 위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강민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단순히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겉모습이나 경제적 배경이 아닌 내면의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겼고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운동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강민의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단지 달리기를 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학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강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어요. 단상에서 내려온 후 잭슨이 지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내 아빠 정말 대단하다. 잭슨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가난하다고 놀린 거. 지훈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다음에 같이 놀자. 잭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민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 한 번의 달리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스티브도 다가와 강민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강민 씨.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강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두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그날 체육대회는 단순한 학교 행사를 넘어 강민의 가족과 학교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강민은 지훈이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항상 주눅들어 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는 평소와 다르게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강민의 달리기 모습을 흉내내며 재현했어요. 아빠 출발하자마자 쫙 나가시더니 잭슨 아빠를 훨씬 앞서가셨어요. 지훈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다고요. 강민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아빠가 그렇게 멋있었어? 네, 최고였어요. 지훈이의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잭슨도 아빠가 진짜 멋있대요. 다른 애들도 다 그래요. 그날 밤 강민의 가족은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이는 계속해서 체육대회 이야기를 했고 수지는 강민에게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그들 가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지훈아,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강민이 말했습니다. 네. 지훈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잭슨이 오늘 같이 놀자고 했거든요. 학교 앞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잭슨을 포함한 몇몇 아이들이 지훈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여기야. 잭슨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지훈이는 강민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기쁨과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봐. 강민이 미소를 지으며 등을 토닥였어요. 오후에 데리러 올게. 지훈이는 친구들에게 달려갔고 아이들은 모두 함께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강민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훈이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경제적 배경 때문에 차별받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잭슨과 다른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훈이를 동등한 친구로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놀림이나 차별은 사라졌고 오히려 지훈이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어요. 아빠, 제가 1등 했어요. 지훈이가 트로피를 들고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지훈아. 강민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지훈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강민은 그런 아이의 변화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느 주말 강민의 가족은 근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을 때 스티브와 잭슨이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 씨. 스티브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티브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체육대회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강민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잭슨이 요즘 지훈이와 정말 친해졌더군요. 스티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지훈이 얘기를 자주 해요. 특히 수학을 잘 가르쳐 준다고 좋아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강민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훈이가 이제 자신의 장점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강민 씨 가족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스티브가 말했어요. 잭슨이 특별히 지훈이를 초대해달라고 하더군요. 네, 기쁘게 가겠습니다. 강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수진이 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내 덕분만은 아니야. 강민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멀리서 지훈이가 친구들과 즐겁게 웃으며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 텍사스로 이사 왔을 때 강민의 가족은 많은 어려움과 차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지훈이는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강민은 문득 그날 체육대회에서의 100m 달리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들 가족의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그것이 지훈이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놓았습니다. 아빠, 지훈이가 공원 반대편에서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이리 와서 같이 축구해요. 알았어. 강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을 바라보니 그녀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 강민의 가족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축구장으로 달려가며 강민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결코 작지 않다고. 겉모습이나 경제적 배경이 아닌 내면의 힘으로 평가받을 때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빛은 지훈이의 눈빛에서 이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경제적 배경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힘과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한 번의 작은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민의 100m 달리기는 단순한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에 맞서는 용기였고 아들에게 자부심을 선물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가려져 있을 뿐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어 보여준다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